예,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그리고 확산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주들이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관련 시장의 전망들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투자 전략으로는 어떤 아이디어가 가능할지 기업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가온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이사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 예. 원격 의료에 대해서 먼저 그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원택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원격 의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좀 현재 시장이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작년 팬데믹 이후에 그 원격 진료 트렌드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는 하락보다는 팬데믹 이전에 있는 낮은 활용 수준 대비 상승 주목에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미국 원격 의료 산업에서 주요한 변곡점으로 현재 작용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폭발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눈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대비했었을 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가 트렌드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이사님. 지금 마이크를 차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목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보여가지고. 예, 다시 보고. 안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길래 저는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옆을 보니까 마이크가 없길래 예, 방송에 잘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과거에 비했을 때는 이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는 눈높이가 좀 하향됐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팬데믹 기간 쪽에 이 다양한 규제를 일시 완화한 것이 원격 의료에 대한 침투율이 좀 높아졌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산업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영구적으로 이 원격 의료에 대한 법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인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부분들이 이 헬스케어 정책이 입안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 좀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시장 산업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고요.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의료 비용 자체가 좀 과도하게 좀 높기 때문에 이 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목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 환자들 입장에서 좀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효율성에 대한 측면에서도 원격 의료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반기에 원격 의료법 관련돼서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규제적인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나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한 전략 그리고 기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비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변리사님께서 어떤 기업인지 회사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유비케어는 주식회사 메디슨의 사례벤처로 시작해서 1997년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고 2008년에 이제 SK그룹 계열사로 편입이 되었죠. IT, 유통, 제약 마케팅, 유헬스케어가 주요 사업 분야이고 의료 정보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MR이라고 하는 이제 의료용 솔루션이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비케어는 이 EMR인 의사랑, 약국 관리 시스템인 유팜, 병의원 고객 솔루션인 CRM,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유비세일즈 등을 이제 개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병원 예약 앱인 똑딱을 개발한 비브로스의 지분을 매입을 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기존의 앱들과 연동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제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예. 유비케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들어봤고 그러면 핵심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유비케어는 유명한 게 국내에서 최초로 EMR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을 개발했다라는 걸 유명한 회사인데요. EM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이에 기재된 환자 차트를 전산화한 것입니다. 이 주요 제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랑인데 병원 등에서 환자 접수, 진료, 검사, 청구 수납 등의 전반적인 작업들을 이제 정보화를 한 것입니다. EMR은 의료계와
IT 두 분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인재가 좀 많이 있지 않다 보니 진입 장벽이 제법 있습니다. 이 의무 기록에는 환자의 증상, 발병 시기, 양상, 과거력, 검사 이 여러 가지 항목이 빼곡하게 들어가고 또 접근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의료법이랑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 연동 참조가 가능하게 구현해야 되는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항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유비케어는 이제 이에 대한 솔루션을 발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보험 수가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이제 절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비케어는 이제 업계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더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솔루션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새로 개발되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기존의 솔루션들과 연동을 시킴으로써 약간 의료업계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똑딱은 카카오톡이라는 지금 연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 어떤 그 제조 기술 쪽에서 핵심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은데 발빠르게 이제 시장의 니즈에 대응해서 필요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방대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의 서비스와 연동하는 새로운 편의 개선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는 점에서 유비케어의 장점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료업계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내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실적 부분에서는 좀 한계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를 봤었을 때는 실적이 뭐 크게 빠진 경우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했다, 스테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봤었을 때는 뭐 처음에 680억에서 2020년 1,078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그 과거 5년 동안 한 번도 그 하향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34억이 나왔습니다. 분기 단위로 봤었을 때는 작년 4분기 때 일단 일시적으로 비용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일단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 때는 다시 좀 정상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별로 봤었을 때는 EMR에 대한 매출 비중이 1분기만 봤었을 때는 현재 50% 정도 비중을 나오고 있고요. 예. 유통에 대한 비중은 현재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MR과 유통에서 90% 비중이 나오고 있고 앞서 변리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EMR이 전자의무 기록인데 결국은 이 전자적으로 저장된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한테 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서 좀 편의성이 있어서 EMR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좀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그 지배구조 현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배구조를 봤었을 때 2020년 5월 7일에 그 유니머스 홀딩스라는 기업의 유한회사가 있었는데요. 네. 최대 주주 변경이 됐습니다. 바로 녹십자 헬스케어로. 그리고 녹십자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는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네. 녹십자 홀딩스는 현재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인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은 기존 사업과에 대한 시너지 극대화 및 4차 산업 기술 기반 미래 신사업 확대인데 일단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극대화는 아무래도 이 녹십자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와의 이 융합에 있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은 것 같고요. 두 번째 4차 산업 기술 기반이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 원격으로 유효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2천억 정도로 인수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52.65%의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왔고요. 녹십자 헬스케어에 대한 그 일단 실적을 봤었을 때는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연말 결산했을 때 6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이 11억 발생했고요. 단기 순손실도 현재 11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홀딩스에서 아무래도 투자를 하고 헬스케어에서 좀 들어왔다. 라는 거 부분에서는 일단 앞으로 좀 전망이 있었을 때는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것들과 이 유헬스케어 쪽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배구조 현황들 실적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특허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검색 결과 총 122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예. 그중에서 77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유비케어가 해외 쪽에 매출이 많이 없기 때문인지 해외 쪽에 지식재산권을 전무한 상태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10개가량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는 급격히 좀 출원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2013년에 이제 메디슨의 개발자 출신이던 이상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 새로운 제품 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 이거라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결국 2014년 적자였던 순이익이 2015년에 순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니 특허가 매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업의 특허 활동이 새로운 제품 개발의 시그널이 된다. 새로운 제품이 추가적인 이득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기술 분야별 특허를 보자면은 아무래도 80% 가까이 이 프로그램,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관련된 특허였고 말씀하신 이제 그 휴대폰 연동 EMR 특허가 이제 7월 5일 등록되었다고 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목은 전자차트 작성 방법 그리고 전자차트 작성 장치입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이제 그 공부를 보시면은 기존의 전자차트 작성을 위해서는 의사가 일일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됐고 기록을 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 환자를 보기보다는 좀 컴퓨터를 보는 게 진료에 좀 부담이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환자에 집중해서 진료를 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핸드폰 또는 이제 무선 단말 장치를 이용을 하면서 직접 필기를 함으로써 차트를 기록하게 만드는 연동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간편성에 있어서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일일이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라 예. 휴대폰에다가 펜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은 그걸 전자차트로 변환을 해서 의사랑의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사실 특허 내용만 또 봤을 때는 이제 UI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해결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어떻게 특허로 잘 보호가 되었으니만큼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 현황 얘기를 해주셨고 더 있습니까? 예. 이 분야에서 특허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게 지금 발견이 됐는데 경쟁사로 꼽히는 비트컴퓨터의 특허가 74개, 포인트닉스가 71개로 유비케어를 현재 바짝 뒤쫓고 있는 형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허 현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비케어의 어떤 주가 전망이나 수급 상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에 좀 갑자기 장중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는데 그것만 제외한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는 느낌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좀 앞으로의 흐름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차트 흐름을 좀 먼저 살펴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4월 중순부터 이 주가가 이제 그 대량 양봉 캔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원 선에서 15,000원 선까지 한 번에 슈팅을 했어요. 그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원격 의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단은 과열된 부분들과 앞으로 백신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이슈와 이런 치료제 이슈 때문에 이 관련 언택트 관련 업종들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좀 나타났다가 120주 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회색 선입니다. 120주선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해서 다시 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좀 살펴봤었을 때는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최근 2개월 동안의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였습니다. 네. 외국인은 21만 주 정도, 기관은 한 19,000주 정도 팔았는데 그때의 일본 기간을 보면은 지금 수직선 차트 기간은 현재 2개월 기간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현재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올라간 상승률 자체는 한 현재 가격대에서는 한 20% 정도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바로 엊그제 한번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이 나왔는데 일단 최근 그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힘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있을 원격 의료 이슈가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좀 자주 노출이 될 것 같고 네. 그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오버슈팅에서 비했을 때는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를 봤었을 때는 11,000원 선 정도 중반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물대가 나타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현재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차 목표 주가까지 한번 선을 그어줬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가운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이사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